그 김은국 씨 개그맨 네, 그 예. 가수 예. 이제 내란납이라고 이름을 부르더라고 사람들이. 오늘 가서 막 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도 선동하고 있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제가 지금 하는데요. 신동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 정치적으로 논의가 있었는지랑 그 평가는 어떻게? 글쎄요,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법 집행기관과 또 시민들 사이에 혹시 충돌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 주기를. 선생님 일단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도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가 쓰셨는지 직접 쓰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냥 저희는 그 상황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로. 네, 지금 전영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정교한 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도 지금 손절 분위기네요, 명확하게. 저 내용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편지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이 내부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 보고 진짜 대통령이 쓴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네. 너무 충격적이다. 이 사람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다. 라는 분위기가 곳곳에 형성이 된 거죠. 그러나 말하면 배신자 프레임으로 휩싸이니까 그렇죠. 말은 못하지만 대변인이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 이미 다 털렸다고 바로 그렇습니다. 아니, 한 가지 더 우방하다. 짚어드리고 싶은 게 저 수석 대변인이 자기가 먼저 앞에 모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디어 오늘 기자인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해당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라는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뜻이에요? 그건 그게? 아니고 그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겠죠. 라고 남겨서 아예 그랬더니 그냥 미디어 보내버리는구나. 오늘 조현호 기자예요. 그 사람. 예, 맞습니다. 청와대 용산 출입 기자. 근데 또 물어봅니다. 끝까지. 무슨 뜻이냐? 예. 그랬더니 결국 어버버 하다가 그냥 너무 나갔어요. 곤란하다 이거겠죠? 네. 예, 윤석열이 지지자에게 보낸 편지를 석동현 변호사가 뿌린 걸로 알려졌는데 이 내용이 정말 선동하는 내용이고 도대체가 그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는 글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선동 편지에 대해서는 당 입장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저희가 편지가 사전에 어떤 형식으로 배포됐는지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알지 못하는데 편지에 대한 해석은 받아보는 사람들마다 뉘앙스가 다른 것 같다.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지지자들이 추운 겨울에 뭐 밖에서 떨고 있는 걸 안타까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은 아니지만 뭐 일부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말하기 곤란하다. 우리 당 입장도 매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의 협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단하겠죠 이러고 좀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판단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을 판단이 안 해달라고 되는데.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한데 대통령은 안 평등한 거지. 아유 정말 그쵸, 어이가 없어요. 해석해보면. 어제도 그랬어요. 컨셉이 딱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처럼 윤석열이 체제 그 자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한민국 정말- 하고 있는 정말 것과 미친 겁니다. 태양광. 그거는. 그냥 어버버 해버리는 네. 딱 두 가지 컨셉인 것 자 같아요. 유상범, 아, 유상범 의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 탄핵감이다. 이분들 도대체가 왜 상황 판단이 안 되시는가요? 한번 볼까요?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영장 전담 판사는 명확히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의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전담 판사의 그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못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인원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좀 전에 그 운영이 기자회견장에서 네. 박찬대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안 되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그 불가능하죠. 요건이 맞는지 본인들도 한번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버버하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저기. 그렇군요. 저 하나 제보해도 될까요? 네. 12월 31일에 지금 저 유상범 의원이랑
그동안 아예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네. 둘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지나갔고 그 사이로 제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 발표 바로 전에 추경호 원내를 만났다는 거 중식을 같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판사 탄핵 우리도 탄핵 한번 외쳐보자. 너무 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차피 안될거 위원정당으로 당이 해체될 위기인데 이거 한번 하고 가자 해서 하는 것 같은데 3번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해서 그거 발부한 거잖아요. 영장을. 네네. 이게 구속영장이랑 구별 못할 만큼 그런 분은 아닌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검사 의아합니다. 출신이거든요. 구별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실제로 그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것을 이의한다는 것조차도 분명히 구분하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 판단을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의문스럽죠. 내 머릿속에 네. 지우기. 영장 이제 발부했던 이순영 부장판사가 누군지 알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네 무죄 내려준 사람 네.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이 백을 써도 통하지 않는다. 보수 진보는 아예 관계없이 법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보는지 자기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법을 파고 또 파서 혹시라도 생길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법리적으로 이렇다. 대법관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순영 부장판사는 본인 판단이 더 중요하지 설득되지 않는다. 바깥에서 저렇게 종북 좌파 이미 몰더라고요. 눈 하나 깜짝할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군요. 그런 올곧은 판사여서 친하기는 매우 어렵다. 친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인데 법조인이 지금 와서 저렇게 이야기한다. 그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순영 부장판사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네. 저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을 위한 거겠죠. 김건희 들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윤석열을 위해서? 아.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저런 거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놓고 있다가 언젠가 네. 저분도 평가받을 날이 오겠죠. 맞습니다. 자, 윤석열 씨와 그 주변 사람들의 그리고 뭐 유상범 의원과 같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분개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거 뭐 우리 다 같이 느낄 것 같고요. 민주당은 비상대기령을 지금 발효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격분한 윤 씨의 지지자들이 국회를 난입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그런 건 없고.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집단지성이라고 해서 빨리 의견도 내고 지도부가 판단하는데 조율도 그렇죠. 빠르게 할 수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안에 가셔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 말고는 일단 다 모여 있자. 맞아요. 네, 그런 네. 겁니다. 자, 오늘 한겨레에서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윤석열 씨 측에서는 답변서 등 탄핵 심판에 필요한 서류는 내지 않고 왜냐하면 내일 변론이 사실 열리는 날이거든요. 변론 준비 기일이 한 번 더. 근데 그런 기록은 내지 않고 오히려 헌재에다가 수사 기록 제출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실제로 적극적으로 사실 헌재 심리 과정에 참여해야 그나마 그렇죠. 뭐 최소한 뭐 동정표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재판관들한테. 근데 내야 될 서류는 단 한 건도 안 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각종 수사기관으로부터 헌재가 요구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로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헌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형식이 좀 딱합니다, 진짜. 저희가 그러니까 볼 때. 변론 준비기일이라고 하면 이제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 뭐 증인이나 이런 사람 몇 명을 할 것이고 누구를 어떻게 해서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정리하는 사실은 날이고 지난 27일 날에는 윤 씨 측에서 우리 지금 변호사 선임을 금방 했기 때문에 시간 주십시오 이러면서 사실은 좀 뭉개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됩니다. 당신들한테 내가 몇 가지 팩트 체크하고 시간 줄 테니까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관련 자료 다 내세요. 이렇게 하고서 지금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헌재에서는 각 수사기관에 이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 그동안 해놨던 것들 전부 다 보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촉탁을 했으니까 이제 그쪽 기관들에서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게 바로 헌재의 증거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윤 씨 측에서 그렇게 지금 로비를 하고 다니고 있다. 근데 본인들이 정작 해야 될 3일 재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답변서라든가 의견서 이런 거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4월에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4월 18일까지.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거로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입장을 내면서 이거는 뭐 입장도 내지 말고 본론 준비도 하지 말고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관들 바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재판관분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니었냐. 그런데 이렇게 수준이 낮은 행동을 할 수 있느냐에 충격을 한번 받고 오히려 더 저는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정말 잘하고 있다. 제가 감히 뭐 칭찬할 자격도 없는 뭐 일개 뭐 기자입니다만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추단에서 오늘 아까 그 이야기했던 저 편지 그 헌재에다 제출 바로 한다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하죠. 당연히 해야죠. 이 작자 자세 보세요 이러고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지금 계속 이제 헌법 재판관들에게 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유리한 정황들을 계속 제출하는 게 맞는데 지금 헌재가 4가지 쟁점으로 지난 기일에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판사 납치와 관련된 사안이 쟁점으로 올라가 있지 않아요. 없어요. 네. 네. 근데 오늘 그거를 또 우리 정청래 그 꼼꼼하시죠. 조치위원장이 이거 바로 또 그 꼼꼼하십니다. 제출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사실 헌재 입장에서는 이게 나머지는 다 두리뭉실한 거거든. 국회에 들어간 거, 일단 계엄한 거, 계엄령, 뭐 이거 4가지잖아요. 근데 요게 사실은 대단히 악질이고 헌재 분노가. 재판관 입장에서는 다 자기들이기도 그럼요. 한데 그거를 제출을 해서 아마 이게 채택이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얘기가 완곡한 나오네요. 표현이긴 하지만 헌재의 명령을 한 거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대상 이정섭 검사의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 기록을 주지 않아서 헌재에서 이거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전원 기각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앞에서 자료 없으면 여기서 기각 나오는구나. 네. 우리도 자료 못 주겠다 해서 기각을 꿈꾸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법원이랑 싸우려고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김병철님께서 내가 50년 넘게 살면서 숨 쉬는 것 빼고 거짓말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짜 목격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들꽃님 또 응원해 주셨고요. 국민들이 탄핵하고 허허벌판에 앉아서 외치는 국민들 보이지 않습니까? 제발 빨리빨리 체포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해피님 22대 민주당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너무 잘한다. 내가 본 중에 최고의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로 하나 오늘 알려드리면은요. 우지연님 것까지 소개해드리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유지연님이네요. 강혜경 씨 변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핸드폰 그때 바꿨잖아요. 그 쓰던 핸드폰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은 증거보전 신청한 게 오늘 기각 결정이 났는데 왜 기각이 됐느냐면 강혜경 너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되지도 않았고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그런 증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로 기소된 사람이거나 이제 관련자여야 되는데 너는 지금 이 사건 관련해 갖고 기소를 안 당했다. 이제 이런 이런 이유로 기각이 됐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되게 잘 된 게 뭐냐면 명태균 씨 측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윤석열 씨 부부의 핸드폰에 대해서 그 증거보전 신청을 했거든요. 서부지방법원에. 저희들이 한 다음에 나중에 했었어요.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요, 처음 나오지 않고 네. 많이 나왔을 텐데 어쨌든 이제 뭐 남들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태균 씨 측에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다가는 너는 기소 안 당했고 너는 피고인도 아니니까 너네들한테는 증거보전 신청할 자격이 없어라고 해서 기각을 해줬지만 명태균 씨는 지금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피고인으로서 이 재판을 받잖아요. 기각할 이유가 없네요. 똑같은 논리에 따르면 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줘야만 되는 걸로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이 아직은 이 대통령 탄핵 때문에 혹은 내지는 체포 때문에 좀 복잡해서 좀 안 나오고 있지만 요거에 대한 결정도 조금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네. 중요하게 하나 더 짚고 가야 될 게 김건희 문제인데요. 네. 자, 지금 이제 대체로 배우가 누군지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계속 궁지에 몰렸어요. 내일 이제 체포될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뒤에 김건희 또는 아까 얘기했던 땡땡땡 비서관이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여러 설들이 나오는데 단 하나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김건희에 대한 수사 시작해야 된다. 네. 김건희와 관련된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도 거론이 돼 있고 뭐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이 지금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에게 집중해야 된다. 네. 김건희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사실 따지고 보니까 탄핵 또는 비상계엄에 의한 탄핵 국면도
누가 배후에서 조정을 했느냐라는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왜 국힘이 손절합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가 점점점 흩어지고 빠지고 세력이 있죠. 약해지고 있습니까? 네. 이거 보니까 김건희구나라는 게 나오는데 김건희는 윤석열만 죽이면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네. 자, 남편 감옥 가잖아요. 자기한테 설마 수사하겠느냐? 동정심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먼저 윤석열을 제물로 내놓고 본인은 살 수 있다는 엄청난 망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자기를 살리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여기서는 이제 재물이라는 거는 희생양으로 먼저 삼는다. 희생양이 아니지. 당연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놓는 소위 말하는 뭐 정치적 전략 전술 얼마나 이게 엉터리 수준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외에는 없다.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내란의 주요 참고인 정도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출국 금지를 검찰에서 신청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국회에서 계속 법무장관이랑 공수처장한테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죠? 네. 근데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저는 진짜 황당한 얘기죠. 워낙 황당한 상황이니까 오늘 밤이 저는 윤석열 씨한테 대단히 좀 위험한 밤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취재를 해본 기자들은 아마 다 공감할 텐데 네. 이 그루밍의 강도가 무척 강하고 동시에 폭력성이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조심해야 돼요, 윤석열 씨는.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나와서 자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